황선홍 감독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대표팀 엔트리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명단을 발표하자 일본이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황선홍호의 명단이 발표되자 일본은 잔뜩 긴장한 표정입니다. 일본은 지난 자카르타 팔렘방 대회 결승전에서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한국의 패해 준우승에 만족한 바 있습니다. 일본 사커 다이제스트는 15일 파리 생제르맹 이적이 막 결정된 미드필더 이강인 등 유럽파 4명을 소집하고 와일드카드도 모두 활용하는 등 초진심 모드라고 경계했습니다. 이어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의 성년 남자는 병역이 의무화돼 있지만 운동선수는 올림픽 메달을 따거나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획득하면 병역이 면제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이강인에 대해 우려되는 것은 역시 이강인의 호출이다. 아시안게임은 어매치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소집할 수 있는 특권이 없다고 상기시켰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코로나 여파로 1년 연기되면서 출전 선수들의 나이 제한도 24세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은 2014 인천, 2018 자카르타 팔렘방 대회에 이어 대회 3연패에 도전합니다. 대표팀 명단에선 최근 파리 생제르맹에 이적하게 된 이강인 선수가 가장 눈에 띄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면 병역 특례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강인의 아시안게임 출전 의지가 강합니다. 황선홍 감독은 이에 대해 이강인이 갑작스럽게 이적을 하면서 PSG와 조율을 더 해야 하지만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강인 외에도 정우영, 홍현석, 박규현 등의 유럽파가 발탁됐습니다. 2019년 폴란드 U20 월드컵 준우승 멤버 중에선 이강인과 함께 엄원상, 조영욱, 최준, 이재익 등이 아시안게임에 나섭니다. 이번 대표팀의 주요 명단으로는 이강인, 이광현, 송민규, 엄원상, 정우영, 홍현석, 조영욱, 박규현, 백승호 등이 있습니다. 관심을 끈 와일드카드 3장은 중앙 수비수 박진섭, 미드필더 백승호, 측면 수비수 서령우에게 돌아갔습니다. 황선홍은 명단을 발표한 뒤 지금도 머리가 복잡할 정도로 어려운 작업이었다며 이런 결정을 하기가 어려웠지만 결국 정해야만 했다. 마지막까지 한두 자리의 경합이 심했다고 토로했습니다. 황선홍은 고심 끝에 선수들을 고른 것으로 보이지만 축구 팬들은 최종 명단에 이상민이 든 것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2020년 이상민은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심지어 그는 해당 사실을 구단에 알리지 않았고 사고 후 3경기를 소화했습니다. 사실상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던 이상민에게 한국 프로축구연맹은 15경기 출장 정지와 제재금 400만 원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한국은 이번 대회의 강력한 금메달 후보입니다. 황선홍호가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획득할 경우 이상민은 음주운전 전력자임에도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에 축구팬들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모자라 이를 은폐하려고 했던 선수가 국가대표로 나서는 것이 옳은 일이냐. 이상민은 황선홍호 첫 승선부터 대한축구협회 규정에 어긋났다. 금메달이 아무리 중요해도 이게 맞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광현은 2019 U20 월드컵 준우승의 주역으로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광현은 2019 U20 월드컵에서 많은 선방을 보여주며 국민들에게 빛광현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도 이광현의 활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송민규는 카타르 월드컵에서 뛰진 못했지만 최종 엔트리에 선발되며 경쟁력을 입증한 선수입니다. 정우영은 현재 독일 분데스리가 슈투트가르트로 이적하며 많은 관심을 불러왔습니다. 이로써 유럽파의 경쟁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이강인은 대한민국의 핵심 자원으로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많은 어시스트와 미친 존재감을 보여주며 많은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또한 이번 PSG 이적행으로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불러왔습니다. 이강인은 2019 U20 월드컵 준우승을 이끌며 메시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나온 18세 골든볼을 얻었습니다. 이강인은 22부터 23시즌 마요르카에서 라리가 최고 수준의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이강인은 황선홍홀에 합류는 했지만 아직까지 PSG의 승인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시안게임은 국제축구연맹 주관 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소속팀의 차출 의무가 없습니다. 황선홍 감독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PSG로 이강인이 이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조금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속팀 차출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이강인의 아시안게임 출전 의지는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PSG 입장에서는 시즌 초 이강인이 활약할 수 없어 단기적으로는 아쉬울 수 있지만 이강인이 금메달을 따 병역 혜택을 받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큰 이득이 됩니다. 지난 대회 금메달을 획득해 군 면제 혜택을 받은 손흥민과 김민재는 이후 승승장구하며 유럽 축구를 대표하는 선수로 성장하였습니다. 공격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 황선홍 입장에서는 우승을 위해 공격수 이강인이 절실한 만큼 황 감독은 아시안게임 차출로 인해 이강인이 얻게 될 혜택에 대해 PSG를 설득하는 작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전망입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 여부에 따라서 이강인의 축구 커리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강인의 군 문제와 아시안게임 차출 여부에 대해 해외 언론도 주목했다. 브라질 오 리베랄은 14일 PSG의 신입생 이강인은 병역 의무가 있다. 하지만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하면 그는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브라질 오 리베랄은 특히 손흥민의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매체는 한국은 병역 의무가 있지만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하면 특례를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이강인은 9월 23일부터 열리는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받으면 병역 특례를 받게 된다. 2018년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한 손흥민의 사례도 이와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리베랄은 토트넘이 손흥민을 보내줬던 것처럼 PSG도 이강인과 구단의 미래를 위해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매체는 PSG 보도지는 아시안게임이 국제축구연맹이 규정한 어매치 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강인의 병역 특례를 위해서는 그를 대회에 보내줘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스페인 언론 엘데스마르케 또한 14일 황선홍 감독이 아시안게임 대표팀 명단을 발표했다며 황선홍 감독은 이강인의 대회 출전이 확정은 아니지만 긍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엘데스마르케는 군 복무는 축구 선수에게는 결정적인 경력 단절이라며 한국 축구 대표팀의 캡틴 손흥민과 현재 유럽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센터백 김민재는 2018년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내 병역 혜택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PSG 이강인이 잠깐 빠진다고 해도 선수층이 워낙 두터워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강인의 빈자리는 스페인 대표팀 카를로스 솔레르, 마르코 아센시오 등이 메울 수 있습니다. 이번 한국 명단에 대한 일본 및 중국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반응. 개인적으로 징병제도가 한국 스포츠 침체의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한국이 이 대회에 진심의 멤버를 뽑아주는 것은 일본으로서는 메리트밖에 없어. 만나면 평가 전치고는 좋은 경기가 되고 올림픽 레벨의 선수를 뽑아주니까. 일본도 23세의 와일드카드 3명을 쓰면 되는데 다음번 일본 개최야말로 우승을 따러 갔으면 좋겠어. 아시안게임도 상당히 전통 있는 대회. 항상 이 대회 온도차는 엄청나지. 최근의 대전을 보면 한국도 언더 일본으로 이길 것 같은데. 중국 반응. 대회에 앞서 모든 게임에 중국인 심판을 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난 올림픽부터 심판을 매수했던 일본을 혼내줘야 됩니다. 드디어 한국 축구 대표팀의 명단이 발표됐군요. 바르셀로나 엘리트 센터 출신의 선수도 보이네요. 한국민 라인업에서 강력한 우승 의지가 느껴집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선수들로 우승을 못하면 정말 바보입니다. 맙소사 한국팀 명단에 PSG 소속의 이강인이 포함됐군요. 이 녀석이 와일드카드가 아니라는 게 놀랍습니다. 이강인은 전 세계를 통틀어 희소한 능력을 가진 선수입니다. 마치 브라질 축구를 익힌 메시를 보는 느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